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새벽 2시였죠. 화면을 보니 시어머니였어요. 여보세요? 지혜야, 자고 있었어. 미안해. 근데 급한 일이 있어서.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흥분된 듯 했죠. 무슨 일이세요? 수빈이 결혼식 날짜 확정됐어. 다음 달 15일이야. 너도 알잖아. 수빈이가 재벌집 아들이랑 결혼하는 거. 장소가 신라 호텔이래. 하객이 300명이 넘을 거야. 저는 이불을 끌어당기며 대답했어요. 축하드려요. 그런데 왜 이 시간에? 아, 그게 말이야. 엄마가 생각해 봤는데, 지혜, 네가 수빈이한테 축의금을 좀 넉넉하게 주면 어떨까 싶어서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네? 축의금이요? 응, 지혜야. 너 지난달에 보너스 받았잖아. 회사에서 8천만 원 받았다며. 재훈이가 얘기하더라고. 심장이 철렁했어요. 남편 재훈이가 엄마한테 제 보너스 얘기를 했다고요? 어머니, 그건 제 개인 재산인데요. 아이고, 뭘 그렇게 따지고 들어. 다 한 가족인데 수빈이가 네 동서되래잖아. 그리고 엄마가 벌써 친척들한테 얘기 다 해놨어. 우리 큰며느리가 수빈이 챙겨준다고. 예, 제가 언제 그렇게 하겠다고. 어머, 지혜야. 엄마가 이미 친척 단톡방에 올렸어. 다들 지혜. 네가 수빈이 아껴서 축의금 넉넉하게 준비한다고 칭찬하던데 너도 큰 며느리로서 체면이 있잖아.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이 떨렸어요. 옆에서 자던 재훈이를 흔들어 깨웠죠. 여보, 일어나 봐. 재훈이는 눈을 비비며 일어났어요.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당신 엄마한테 내 보너스 얘기 왜 했어? 재훈이의 표정이 굳었어요. 아, 그게 엄마가 물어보시길래. 그래서 내 급여 정보를 함부로 얘기해도 돼? 미안해. 엄마가 너무 궁금해 하시길래 우리 형편이 어떤지 알고 싶어 하시더라고.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결혼한 지 12년이 됐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늘 제 수입에 관심이 많았죠. 제가 IT 기업 부장으로 월급이 남편보다 2배 이상 많다는 걸 아시니까요. 다음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는데 카톡 알림이 쏟아졌어요. 시댁 친척 단톡방이었죠. 지혜 씨, 정말 대단하시네요. 동서 위에서 축의금을 그렇게 준비하신다니. 역시 큰 집 며느리는 다르네. 수빈이가 복이 많아 8천만 원이라니. 우리 때는 상상도 못했던 금액이네요.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8천만 원? 누가 제가 8천만 원을 준다고 했죠? 급히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단톡방에 뭐라고 올리신 거예요? 아, 봤어? 엄마가 지혜 네 마음을 친척들한테 전해줬어. 다들 감동받더라고. 어머니, 저 그런 얘기 한 적 없는데요. 8천만 원은 제 보너스 전액이잖아요. 어머, 지혜야. 수빈이가 재벌집으로 시집 가는데 큰 언니로서 그 정도는 해줘야지. 체면이 있지. 어머니, 그건 너무 과해요. 보통 축의금이. 보통? 우리 집이 보통 집이야? 지혜야, 너 벌써 잊었어? 네가 결혼할 때 엄마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피로연도 해주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12년 전 결혼식 때 시어머니가 해주신 게 뭐였죠? 하객 50명 부른 작은 피로연이었어요. 그것도 제 친정에서 비용을 반 이상 댔죠. 회사에 도착했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카톡 알림은 계속 울렸죠. 점심시간 신우이 수빈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언니, 나야. 엄마한테 들었어. 언니가 나 결혼 축하해준다며? 수빈이의 목소리는 들떠 있었어요. 수빈아, 그게, 언니, 고마워. 사실 결혼 준비하느라 돈이 많이 들어가서 걱정이었거든. 근데 언니가 도와준다니 정말 다행이야. 나
허니문도 유럽으로 3주 갈 수 있을 것 같아. 수빈아, 잠깐만. 나는 그런 얘기. 아, 언니. 미안. 웨딩드레스 피팅 시간이야. 나중에 통화할게.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책상에 머리를 박고 싶었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재훈이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혜야, 우리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 수빈이 축의금 말이야. 엄마가 오후에 나한테도 전화하셨어. 네가 아직 확답을 안 했다고. 저는 가방을 소파에 던졌어요. 당연하죠. 난 그런 약속한 적 없는데 어머니가 멋대로 친척들한테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래도 지혜야, 이미 엄마가 친척들한테 다 말씀하셨잖아. 이제 와서 안 준다고 하면 엄마 체면이 어떻게 돼? 그럼 내 입장은요. 내가 언제 8천만 원을 주겠다고 했어요. 재훈이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지혜야, 우리한테 여유 있잖아. 넌 보너스도 받았고, 수빈이는 우리 가족이야. 좀 도와주면 안 돼? 여보, 8천만 원이에요. 우리 딸 대학 등록금 2년치야. 그걸 그냥 줘? 축의금은 돌려받잖아. 나중에 우리 딸 결혼할 때 그게 확실해요? 28년 후에? 그때 수빈이가 8천만 원을 돌려줄 거라고 믿어요. 재훈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날 밤부터 카톡 폭격이 시작됐어요. 시댁 친척 단톡방에서 하루에 50개가 넘는 메시지가 왔죠. 지혜 씨, 축의금 언제 전달하실 거예요? 수빈이 허니문 계획 세우는데 예산 알아야 한대요. 큰언니가 동생 챙기는 거 너무 아름답네요. 시어머니는 매일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지혜야, 돈 언제 준비돼? 수빈이가 벌써 허니문 항공권 알아보더라고. 어머니, 제가 아직 확답을 안 드렸잖아요. 아이고, 지혜야. 엄마가 벌써 수빈이한테 약속했어. 너도 큰 며느리 체면이 있잖아. 3일째 되던 날, 재훈이 회사에서 퇴근하는데 시어머니가 우리 집 앞에 와 계셨어요. 어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지혜 좀 만나려고. 얘기가 안 통하네. 시어머니는 거실에 앉으시더니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지혜야, 솔직히 말할게. 너 8천만 원 보너스 받았잖아. 그 중에 절반만 수빈이한테 주면 돼. 어때? 4천만 원이면 됐어. 어머니, 그것도 큰 돈이에요. 큰 돈. 너한텐 한 달치 월급이잖아. 우리 재훈이는 네 덕분에 편하게 사는데 그 정도는 해줘야지. 순간 머리 끝까지 화가 났어요. 어머니, 제가 번 돈이 왜 시댁 식구들 것이 되는 거예요? 야, 이게 지금 무슨 소리야? 시집 온 여자가 남의 집 돈 벌어다가 쓰는 주제에 당연히 시댁을 위해 써야지. 재훈이가 말리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으셨어요. 지혜야, 똑똑히 들어. 수빈이 결혼식까지 2주 남았어. 넌 큰 며느리니까 4천만 원 준비해. 알았지?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가셨어요. 그날 밤 저는 재훈이와 심각하게 싸웠어요. 여보, 당신 엄마가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 들었죠? 남의 집 돈이래요. 내가 번 돈이 남의 집 돈이에요? 지혜야, 엄마가 원래 말씀이 그러셔.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지 마.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지 말라고요? 당신은 대체 누구 편이에요? 난 중립이야. 결혼 생활에 중립은 없어요. 당신은 내 편이거나 엄마 편이거나 둘 중 하나예요. 재훈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다음 날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친척 단톡방에 시어머니가 사진을 올리신 거예요. 수빈이 결혼식 청첩장이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었죠. 친척 단위를 모른데 수빈의 새 출발을 축하해 주신 큰올케 박지혜님께 감사드립니다. 댓글이 순식간에 달렸어요. 와, 청첩장에 이름까지 넣었네요. 지혜씨, 정말 멋지세요. 8천만 원 축의금이면 이름 들어갈 만하죠. 저는 전화기를 집어 던지고 싶었어요. 제가 동의한 적도 없는데 청첩장에 제 이름이 박혀 있다니.
회사에서 일하는 중에 시누이 수빈이한테 또 전화가 왔어요. 언니, 청첩장 봤어? 언니, 이름 넣었어. 멋지지? 수빈아, 나 그런 거 원하지 않았어. 에이, 언니, 그 정도 도와주시면서 이름 정도는 들어가야죠. 우리 시어머니 될 분이 청첩장 보시고 언니 칭찬하시더라고. 역시 좋은 집안 며느리는 다르다고. 수빈아, 잠깐만. 난 아직 돈을 주겠다고. 아, 언니. 케이터링 업체 사장님이 오셨어. 나중에 통화할게. 또 전화가 끊겼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재훈이가 심각한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혜야, 엄마가 오늘 나한테 전화하셨어. 또요? 응, 엄마가 화가 많이 나셨어. 네가 아직도 돈 얘기를 안 한대. 당연하죠. 난 줄 생각이 없으니까. 재훈이는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지혜야, 제발 부탁이야. 이번 한 번만 엄마 체면 좀 살려줘. 엄마가 친척들한테 뭐라고 하셨는데 이제 와서 번복하면 그게 내 잘못이에요. 어머니가 제 허락도 없이 멋대로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래도 지혜야, 가족이잖아. 가족이면 내 의사는 중요하지 않아요? 가족이면 내 돈을 마음대로 써도 돼요? 재훈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날 밤 11시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친척 단톡방에서 150개가 넘는 메시지가 쏟아져 나왔어요. 시어머니가 올리신 글이었죠. 여러분, 사실은 제가 부끄러운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 큰며느리 지혜가 수빈이 위해서 8천만 원을 준비했다고 제가 얘기했는데 사실은 제가 그 돈을 준비한 거예요. 지혜가 워낙 바빠서 제가 대신 챙기기로 했어요. 큰 며느리 이름으로 하면 더 의미 있을 것 같아서요.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어머, 그러시면 안 되죠. 며느리 이름 빌려 쓰시면 지혜 씨는 뭐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 돈으로 체면 챙기고 요즘 며느리들은 정말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마치 본인이 돈을 내시는 것처럼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제가 내야 하는 거죠.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단톡방에 뭐라고 올리신 거예요? 아, 봤어? 엄마가 네 체면 좀 살려주려고 그런 거야. 체면을 살려요. 거짓말을 하시면서요. 거짓말? 지혜야, 어차피 넌 돈 줄 거잖아. 엄마가 미리 친척들한테 얘기 좀 한 게 뭐가 문제야? 어머니, 저 아직 줄지 안 줄지 결정 안 했어요. 뭐, 지금 뭐라고 했어? 시어머니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박지혜, 똑똑히 들어. 넌 이미 선택의 여지가 없어. 청첩장에 네 이름 들어갔고 친척들은 다 알아. 이제 와서 안 준다고 하면 우리 집안 망신이야. 알겠어. 어머니, 그건 어머니가 멋대로 하신 거잖아요. 야, 감히 시어머니한테 대드는 거야? 너 시집살이가 뭔지 모르는 것 같은데 내가 가르쳐 줄까? 전화가 끊겼어요. 그날 밤부터 악몽이 시작됐어요. 시어머니한테서 하루에 20통 이상 전화가 왔죠. 받지 않으면 문자가 쏟아졌어요. 돈 언제 주는 거야? 수빈이가 기다리고 있어. 네가 이러면 우리 집안이 어떻게 돼? 친척 단톡방에서도 메시지가 계속 왔어요. 지혜 씨, 시어머니가 돈 준비하신다니 민망하시겠어요? 큰며느리가 좀 챙겨드려야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효심이 없어. 재훈이한테도 압박이 들어왔어요. 여보, 엄마가 오늘 울면서 전화하셨어. 네가 돈 안 준다고. 엄마가 친척들한테 거짓말쟁이가 됐대. 그건 어머니가 저한테 허락도 안 받고. 알아. 그래도 지혜야, 이제는 어쩔 수 없지 않아? 차라리 주고 끝내자. 이러다가 우리 결혼 생활만 힘들어져. 저는 재훈이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여보, 당신은 정말 내 편이 아니구나. 지혜야, 괜찮아요. 이제 알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죠. 8천만 원을 주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아니면
이건 시작일까요? 다음 날 새벽 시어머니한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지혜야, 엄마야, 너 오늘 은행 가서 돈 찾아. 알았지? 수빈이 결혼식이 일주일 남았어. 어머니, 말대꾸하지 마. 오늘 안으로 돈 준비 안 하면 엄마가 직접 네 회사로 찾아갈 거야. 네 상사한테 얘기할 거야.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불효하는지.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회사에 지각하면서까지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커피를 마시면서 생각했죠. 이대로 굴복하면 어떻게 될까? 앞으로도 계속 이럴까? 그때 친구 민지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지혜야, 너 괜찮아? 목소리가 왜 그래? 민지한테 모든 상황을 얘기했어요. 민지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말했죠. 지혜야, 너 이거 알아? 이건 금전적 학대야. 네 동의 없이 네 돈을 마음대로 쓰겠다고 하는 거잖아.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라고 이래도 돼? 지혜야, 너 이번에 굴복하면 평생 이럴 거야. 단언컨대 민지 말이 맞았어요. 제가 이번에 8천만 원을 주면 다음에는 뭘 요구하실까요? 회사에 도착해서 업무에 집중하려고 했지만 계속 카톡 알림이 울렸어요. 친척 단톡방이었죠. 지혜 씨, 시어머니가 돈 준비하신다니 정말 송구스러워요. 큰 며느리가 나서야죠. 우리 때는 며느리가 시부모님 모시고 사는 게 당연했는데. 점심시간 수빈이한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언니, 나 허니문 항공권 예약했어. 엄마가 언니가 돈 준다고 하셔서. 파리, 런던, 로마 3주 코스야. 수빈아, 언니 고마워. 나 정말 꿈만 같아. 언니 덕분에 신혼여행 제대로 갈 수 있게 됐어.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났어요. 수빈이는 정말 제가 돈을 주기로 했다고 믿고 있었어요. 이미 항공권까지 예약했대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재훈이가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지혜야, 우리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 엄마가 오늘 나한테 전화하셨어. 네가 아직도 돈 얘기를 안 한대. 엄마가 우시더라. 그래서요? 지혜야, 제발 부탁이야. 이번 한 번만 엄마 체면 좀 살려주자. 그러면 다 끝나. 끝나요? 정말 끝날까요? 재훈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고. 제 인생, 제 돈, 제 선택이라고.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지혜야, 오늘 은행 갔어? 어머니, 죄송하지만 저 돈 드릴 수 없어요. 뭐? 제가 동의한 적이 없어요. 어머니가 멋대로 결정하신 거예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청첩장에 네 이름 들어갔어. 친척들이 다 알아. 그건 제 잘못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제 동의 없이 하신 거잖아요. 박지혜, 넌 지금 우리 가족을 망신시키는 거야. 아니요, 어머니. 저는 그냥 제 권리를 지키는 거예요.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속은 시원했어요. 10분 후 재훈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지혜야, 엄마한테서 전화 받았어. 너 진짜 안 줄 거야? 응, 안 줄 거야. 지혜야, 이러면 큰일 나. 엄마가 지금 완전히. 여보, 당신한테 묻고 싶은 게 있어. 당신은 누구 편이에요? 나는 솔직히 말해줘. 당신은 엄마 편이에요? 아니면 내 편이에요? 재훈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지혜야, 왜 꼭 편을 가르려고 해? 우리 다 가족인데. 가족이면 내 의사는 존중 안 해도 돼요? 가족이면 내 돈을 마음대로 써도 돼요? 그게 아니라, 여보, 난 당신이 내 편에 서줬으면 좋겠어. 하지만 당신이 중립을 선택한다면 그것도 선택이야. 난 이제 나 스스로를 지킬 거야.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오후 친척 단톡방에서 폭풍이 일었어요. 시어머니가 글을 올리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부끄러운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큰 며느리가 수빈이 축의금을 안 주겠답니다. 제가
친척 여러분께 거짓말을 한 꼴이 됐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댓글이 쏟아졌어요. 어머, 그럼 청첩장은 어떻게 해요? 8천만 원 받는다고 벌써 다 써놨을 텐데. 요즘 며느리들은 정말. 저는 단톡방을 지켜보다가 메시지를 하나 올렸어요.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사실관계를 정확히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스크린샷들을 올렸어요. 시어머니가 제 동의 없이 친척들한테 보내신 메시지들, 제가 거절했던 통화 내역들, 모든 것을요. 저는 한 번도 8천만 원을 주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제 보너스에 대해서도 남편이 시어머니께 말씀드린 것이지 제가 공개한 것이 아닙니다. 시어머니께서 제 동의 없이 모든 것을 진행하셨습니다. 단톡방이 조용해졌어요. 30분 후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넌 지금 뭐 하는 거야? 단톡방에 왜 그런 걸 올려? 사실을 말씀드린 거예요, 어머니. 사실? 넌 지금 나를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야. 아니요, 어머니. 어머니가 스스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 불효한 것이 너 각오해. 우리 집안에서 못 살게 해줄 거야. 전화가 끊겼어요. 그날 밤 재훈이가 회사에서 돌아왔어요. 표정이 어두웠죠. 지혜야, 엄마한테 전화 받았어. 단톡방 일로. 응, 알아. 지혜야, 너 왜 그렇게까지 했어? 이제 엄마랑 어떻게 지내려고? 여보, 나한테 선택권이 있었어. 어머니가 먼저 나를 거짓말쟁이로 만드셨잖아. 나는 그냥 진실을 말한 거야. 재훈이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이제 어떻게 해? 엄마가 완전히 화나셨어. 여보, 나한테 물어볼 게 있어. 너는 이 상황이 정상이라고 생각해? 뭐가? 엄마가 내 돈을 마음대로 쓰겠다고 하는 게, 내 동의도 없이 친척들한테 약속하는 게, 그게 정상이야? 재훈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여보, 난 당신을 사랑해. 하지만 이건 아니야. 엄마는 경계를 넘으셨어. 그리고 당신은 나를 지켜주지 않았어. 지혜야, 이제 우리 선택해야 해. 우리 부부가 독립된 가정을 꾸릴 건지, 아니면 계속 엄마 눈치 보면서 살 건지. 재훈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죠. 지혜야, 미안해. 내가 너무 겁쟁이였어. 응? 엄마가 무서웠어. 엄마 화나시는 게. 그래서 너한테 양보하라고 했어. 그게 쉬운 길이라고 생각했어. 재훈이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지혜야, 넌 옳았어. 엄마가 잘못하신 거야. 내가 알면서도 못 본 척했어. 정말 미안해. 저는 재훈이를 안아줬어요. 이제부터라도 우리 함께 해보자. 우리 가정을 지키자. 다음 날 재훈이가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엄마, 나 재훈이야. 아들, 네 와이프가. 엄마, 잠깐만요.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재훈이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어요. 엄마, 지혜가 옳았어요. 지혜, 돈은 지혜 거예요. 엄마가 지혜한테 허락도 안 받고 친척들한테 약속하신 건 잘못하신 거예요. 뭐? 너 지금 엄마한테 대드는 거야? 아니에요, 엄마. 저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저희는 수빈이 축의금 8천만 원을 드릴 수 없어요. 대신 일반적인 축의금인 30만 원을 드릴게요. 30만 원? 그게 뭐야? 창피해서 어떻게 해? 엄마, 창피하신 건 엄마가 허락 없이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저희 잘못이 아니에요. 이 불효자식아, 엄마, 저희는 엄마를 사랑해요. 하지만 저희도 우리 가정이 있어요. 이제부터는 저희 가정을 먼저 생각할 거예요. 전화가 끊겼어요. 재훈이는 손이 떨렸지만 표정은 담담했어요. 잘했어, 여보. 수빈이 결혼식 날이 왔어요. 저희는 참석했죠. 30만 원 축의금을 준비해서요. 식장 입구에서 시어머니를 만났어요.
어머니는 저희를 쳐다보지도 않으셨죠. 수빈이는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언니, 오빠, 와줘서 고마워. 축하해, 수빈아. 축의금을 전달하자 수빈이 표정이 굳었어요. 봉투가 얇았으니까요. 언니, 이게 30만 원이야. 일반적인 축의금이야. 수빈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친척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졌어요. 큰 며느리가 30만 원만 냈대. 8천만 원은 어디 갔대? 시어머니가 거짓말하신 거래. 시어머니는 친척들 앞에서 너무 창피하셨는지 일찍 자리를 떠나셨어요. 한 달 후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지혜야, 나 엄마야. 목소리가 많이 조용해져 있었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그게 수빈이 허니문 갔다가 어제 왔는데 카드값이 너무 많이 나왔어. 3천만 원이나. 엄마가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싶어서. 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죠. 어머니, 죄송하지만 저는 도와드릴 수 없어요. 지혜야, 제발. 어머니, 수빈이는 어머니 딸이에요. 어머니가 책임지셔야 해요. 저는 며느리지만 어머니 지갑이 아니에요. 너 정말. 어머니, 저희는 어머니를 사랑해요. 하지만 경계는 필요해요. 앞으로는 저희 허락 없이 저희 돈에 대해 약속하지 말아주세요. 전화를 끊었어요. 재훈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잘했어, 여보. 정말 잘했어.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평화로운 저녁을 먹었어요. 더 이상 전화벨이 울리지 않았죠. 더 이상 단톡방에서 메시지가 쏟아지지 않았어요. 재훈이가 말했어요. 지혜야, 미안해. 내가 진작에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괜찮아. 이제라도 우리 함께 하잖아. 응. 이제부터는 우리 가정이 먼저야.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어요. 평화로운 밤이었죠.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랑만이 아니에요. 경계예요. 서로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안 돼요. 라고 말할 용기예요. 저는 그걸 이제야 배웠어요. 그리고 우리 부부는 더 강해졌어요.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예전 같지 않아요. 하지만 그게 더 건강해요. 이제는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니까요. 하지만 가끔 시어머니가 전화하세요.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물어보시죠. 지혜야, 엄마가 부탁이 있는데 괜찮을까? 저는 웃으며 대답해요. 어떤 부탁인지 먼저 말씀해 주세요, 어머니. 그리고 제가 할 수 있으면 도와드려요. 할 수 없으면 정중히 거절하죠. 이제 우리 가정은 정말 우리 것이에요. 남편도 저를 지켜줘요. 저도 남편을 지켜줘요. 그리고 저는 이제 알아요. 진짜 가족은 서로를 이용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라는 걸요.